나는 이 책 덕분에 4년째 비트코인을 모으고 서울 부동산을 사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 이 책을 깊게 보고 깨닫고 삶에 적용만 하면 직장인 누구나 인생이 180도 바뀐다.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과연 이 책은 무엇일까? 책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다. 흔히 우리가 서점을 가면 베스트셀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검은 책을 보게 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이다. 이외에도 시리즈 9권이 더 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딱 2가지 방법이 있다. 2가지 방법은 바로 투자와 사업이다. 만약 당신이 순간의 감정대로 지금 회사를 바로 때려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째, 직장보다도 훨씬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과 게으른 습관이 반복된다. 둘째,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입으로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진다. 셋째, 조급해진 마음은 한탕만 노리게 되고 통장 잔고에 돈은 계속 없어져 간다. 넷째, 빈털터리가 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다섯째, 회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게 된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 재테크에 처음 눈을 뜨고 투자를 시작할 때 시간 선호도가 높았기에, 즉 빨리 돈 벌고 싶고 한탕을 바랬기에 처음 투자했던 주식에서 모든 돈을 날렸다. 그리고 나서 처음 접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기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자는 결과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시간에 쫓겨 당장의 결과와 한탕과 부자를 바라는 것이 아닌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꾸준히 즐기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레 나타난다. 물이 99도까지 안 끓고 100도에서 끓듯이 말이다. 부자란 그럴 만한 인격과 공부와 독서와 수양을 통해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튼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떤 코스를 밟아야 할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워라밸을 포기하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저녁 퇴근 시간 이후 주말 시간 동안 남는 것 없이 축적되는 것 없이 놀고 쉬고 먹고 보내고 있었다면 당신 삶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 즉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의 삶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치열히 투자자로서 그리고 부업을 통한 사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분투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삶을 즐겨야 한다. 워라밸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이 적건 많건 간에 모든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깊은 공부, 독서를 통해 적극적인 W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1%의 W 투자자가 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치열히 부업을 하며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즉 투자나 사업을 병행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커질 때만 주업이었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후 월급보다 수입이 더 커진 투자 사업의 길을 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때 부자가 되는 길로서 소프트 랜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바와 같이 직장인이 가장 소프트 랜딩하며 큰 돈 버는 방법은 투자자에서 사업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투자 4분면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결국 사업 4분면에서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 4분면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일하는 유형에는 4가지 4분면이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투자자 마지막으로 사업가이다. 부자가 되려면 회사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고 쳇바퀴 도는 ES 4분면에서 투자자 4분면 그리고 사업가 4분면으로의 이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필수다. 즉 우리 직장인 대부분이 돈 못 버는 이유는 평생을 ES 4분면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혹시 이 말을 들어봤는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내용은 2가지인데 첫째는 위에서 말한 EBSI 4분면, 둘째는 집은 부채라는 교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는 사람은 잘 알 텐데 대출을 영끌해서 실거주하면 돈을 못 벌고 부자가 안 된다는 소리다. 당신이 영끌해서 살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집값이 상승하면 왜 기분이 좋은 것인가? 집값이 만약 2억 올랐다 치면 당신에게 월마다 100만원씩이라도 배당을 주기라도 해서 기쁜 것인가? 아니면 상승분의 일정액을
당신에게 가져다줘서 기쁜 것인가? 팩트는 대출해서 그 집을 깔고 앉아 살면 당신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당신 목돈과 거액의 대출금을 깔고 앉아 있을 뿐이고 똑같은 월급으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70%나 대출받은 대출이자만 겨우 내면서 지출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즉, 대출을 받아 당신이 깔고 앉아 살면 그 집은 완전한 부채다. 대출을 받아 남에게 빌려주는 집이야말로 부채가 아닌 당신의 자산이다. 당신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 대출을 극대화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팔아서 계속해서 자산이 더 커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를 사는 것이 가장 최악이다. 전세란 제도는 당신이 집주인에게 공짜로 돈을 2년, 4년간 빌려준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상승분을 다 가져간다. 당신에게 남는 것이라곤 공짜로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받아서 집주인이 이곳저곳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만 된다. 당신이 무료 봉사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전세다. 그리고 당신은 2년, 4년간 당신이 열심히 모아왔던 거금의 목돈을 굴리지 못하고 2년, 4년 후에 원금만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당신은 2년, 4년 후 되려 가난해진다.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ES 4분면에서 IB 4분면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대출받은 집에 당신이 실거주하면 부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익은 투자금 곱하기 이익률. 이 공식을 알고 있는가? 잘 알다시피 이익률을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로또나 1억 천금을 바라는 심리가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이익률을 바라는 것이다. 반면 투자금을 키우면, 즉 투자금이 커지면 이익률이 작다고 해도 그 이익은 커지게 된다. 만약 투자금이 10억이 된다면 예금 통장이 3%의 이익률만 되어도 당신은 한 달에 250만원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자로서 이 투자금을 스노우볼 효과로 계속 키워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돈으로 작은 한 채부터 실거주 집을 마련하면 된다. 당신은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모든 책을 섭렵하라. 나머지 9권은 다음과 같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 3권, 페이크, 부자 아빠의 세컨 찬스, 부자들의 음모,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의 미래 설계다. 만약 이 책들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행동이 된다면 이 행동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100% 확신한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감명과 느낌을 받으셨다면 아래 메일로 짧게 받은 느낌과 책 받을 주소를 보내주세요. 총 10분에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